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랜만에 소설로 왔습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마크 트웨인 지음, 노동욱 옮김. 출판사 아르테. 자, 허클베리 핀의 모험. 저는 생각보다 명작들을 많이 못 읽어봐서 또 이 책 역시 좀 기대가 됩니다. 첫 장부터 그냥 한번 살펴보자면 목차는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1장, 2장 이렇게 쭉 있고요. 분량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차례차례 읽어볼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문. 이 이야기에서 동기를 찾으려는 자는 기소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자는 추방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플롯을 찾으려는 자는 총살될 것이다. 작가의 명령에 따라 군수부장 G. 경고문이 있는 책. 마크 트웨인은 또 유머러스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일러두기. 이 책에서 나는 여러 방언을 쓰고 있다. 미주리주 흑인 방언, 남서부 오지의 아주 지독한 방언, 파이크 카운티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방언, 그리고 파이크 카운티 방언의 4가지 변종이 그것이다. 이 방언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추측하여 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방언에 친숙한 사람으로부터 믿을 만한 지도와 도움을 받아서 공들여 쓴 것이다. 내가 이걸 밝히는 이유는 만약 이러한 설명이 없다면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서로 비슷한 말투를 쓰려다가 그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 역시 마크 트웨인입니다. 1장. 네가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나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별 상관은 없어. 그 책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대체로 진실을 말하지. 물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대체로 진실을 말한다는 뜻이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난 폴리 아줌마, 더글라스 과부 아줌마, 메리를 빼놓고 거짓말을 한두 번쯤 안 해본 사람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폴리 아줌마 있잖아. 그러니까 톰의 이모 폴리 아줌마 말이지. 그 아줌마랑 메리 그리고 더글라스 과부 아줌마는 다 그 책에 나와. 내가 좀 전에 말한 그 책 말이야.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진실한 책. 그 책은 대략 이렇게 끝나. 톰이랑 나는 강도들이 동굴 속에 숨겨둔 돈을 찾아내서 부자가 되지. 우리는 각자 6,000달러를 몫으로 챙겼는데 모두 금이었어. 쌓아놓고 보니 정말 볼만했지. 대처 판사가 그걸 맡아서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말이야. 우리한테 하루에 각각 1달러씩. 1년 내내 굴러 들어오지 뭐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정도의 큰 돈이었지. 더글러스 과부 아줌마는 나를 양자로 삼고는 문명인으로 만들려고 했어. 근데 이 아줌마가 매사에 얼마나 규칙적이고 품위를 떠는지 너무 깝깝해서 그 집에서 밤낮으로 지내는 게 골치가 아프더군. 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그 집을 떠났지. 난 예전에 입던 누더기 옷, 예전에 들어가 살던 큰 통으로 돌아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됐어. 하지만 톰 소여가 나를 찾아내서 말하더군. 자기가 도적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 내가 더글러스 과부 아줌마한테 돌아가 얌전히 지내면 가입시켜주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다시 돌아갔지. 더글러스 과부 아줌마는 나를 보자 불쌍한 길 잃은 양이니 뭐니 하며
엉엉 울어댔어. 하지만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 아줌마는 나한테 다시 새 옷을 입혔고 나는 그저 땀을 뻘뻘 흘리는 수밖에 없었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난 듯 했지. 그러고는 전에 하던 일이 다시 시작됐어. 아줌마는 저녁 식사 때가 되면 종을 울렸고 그럼 나는 시간에 맞춰 가야 했지. 식탁에 앉았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줌마가 머리를 숙이고는 일용할 양식이니 뭐니 중얼중얼 하는 동안 기다려야 했어. 그렇다고 음식에 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 모든 음식이 따로따로 요리돼 있었다는 거 말고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 이것저것 잡다한 음식을 집어넣은 통이라면 얘기가 달라. 음식들이 뒤섞여 있고 국물이 뒤범벅돼 있어 맛이 한결 낫지. 저녁 식사가 끝나면 아줌마는 책을 꺼내 들고 모세와 갈대 바구니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줬고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에 대한 모든 걸 배우려 했어. 그러다가 아줌마는 모세가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말을 하더군. 나는 죽은 사람한테는 조금도 관심이 없기에 더는 그 양반한테 마음을 쓰지 않았어. 이내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져서 아줌마한테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아줌마는 들어주지 않았어. 아줌마는 흡연은 나쁜 버릇이며 깨끗하지 못하니까 더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더군. 세상엔 꼭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 쥐뿔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 아줌마는 자기 친척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아무 소용도 없는 모세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해대면서 내가 뭔가 좋은 걸 좀 해볼라 치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해댔어. 그러면서 자기는 코담배를 줄고 피워대는 거 있지?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모두 옳다는 태도로 말이야. 더글러스 과부 아줌마의 동생인 미스 와스는 안경을 쓴 비적 마른 노처녀인데 아줌마랑 같이 살러 와서는 철자책을 들고 나한테 달려들지 뭐야. 미스 왓슨이 1시간쯤 나를 빡세게 굴린 다음에야 과부 아줌마가 내 고삐를 풀어주라고 말했어. 난 더는 참을 수 없었지. 그 후 1시간쯤은 죽을 만큼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미스 왓슨은 허구한 날 허클베리 그런 데다 발을 얹으면 안 돼. 허클베리 그렇게 늘어져 있지 말고 똑바로 앉아. 라고 했지. 그러고는 또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하품하거나 기지개를 켜면 안 돼. 왜 얌전하게 굴지 않는 거야? 였어. 뒤이어 미스 왓슨은 지옥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난 차라리 지금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미스 왓슨은 미친 듯이 화를 냈는데 나한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난 그저 어디라도 좋으니 가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내가 원했던 건 변화였지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건 아니었어. 미스 왓슨은 나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악하다고 자기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천국에 가기 위해 살 거라고 말했지. 근데 난 미스 왓슨이 가려는 곳에 가봤자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천국에 가지 않으리라 결심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 그래봤자 귀찮은 일만 생길 뿐 좋을 게 없으니 말이야. 근데 미스 왓슨은 일단 입을 열자 계속 천국에 대한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고 더군. 그곳에 간 사람은 하나같이 언제까지고 하루 온종일 하프를 타며 노래를 부르면서 빙빙 돈다는 거야. 나한텐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 같았어. 하지만 그렇게 내뱉지 않았지. 내가 미스 왓슨한테 톰 소여도 그곳에 갈 수 있을지 묻자 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하더군. 나는 톰이랑 함께 있고 싶었기에 기뻤지. 미스 왓슨은 계속 나를 쪼아댔고 그 바람에 나는 짜증이 났고 외로웠어. 얼마 뒤 과부 아줌마랑 미스 왓슨은 껌둥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야 잠자리에 들었지. 나는 양초 한 토막을 집어들고 방으로 올라가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어. 창가 의자에 걸터 앉아 신나는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지.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외로웠어. 별들은 반짝였고 나뭇잎들은 숲속에서 처량하게 바스락거렸지. 멀리서 부엉이가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부르는 듯 부엉부엉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소쩍새랑 개가 죽어가는 누군가를 부르는 듯 우는 소리도 들려왔어. 바람이 나한테 뭔가를 속삭였지만 그게 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오싹한 기운이 나를 훑고 지나갔지. 그때 나는 먼 숲에서 유령이 내는 소리를 들었어. 그건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어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몰라 무덤 속에서 평안히 쉴 수 없는 유령이 매일 밤 슬피 우는 그런 소리였지. 나는 무섭고 기가 죽어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 얼마 뒤 내 어깨에 기어오른 거미 한 마리를 손톱으로 탁 튀기자 그만 촛불에 타버렸지. 손 쓸 틈도 없이 그 거미는 완전 지글지글 타버리고 말았어. 이게 끔찍이도 나쁜 징조이며 나한테 애군을 불러올 거라는 걸 굳이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빤히 알 수 있었지. 난 무서워서 어찌나 벌벌 떨었던지 하마터면 입고 있던 옷이 다 벗겨지는 줄 알았어.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에서 세 바퀴를 돌며 그때마다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지. 그러고는 마녀를 못 오게 하려고 머리카락 한 움큼을 실로 잡아맸어. 그래도 안심이 안 되더군. 왜냐면 그건 사실 길에서 주운 말편자를 문 위에 박아놓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하는 거거든. 거미를 죽였을 때 애곤을 피하는 방법 따위가 있다는 말은 아직 누구한테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온몸에 오한이 들자 난 다시 의자에 걸터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보려고 파이프를 꺼냈지. 집안이 온통 쥐죽은 듯 조용한 걸 보니 더글라스 과부 아줌마한테 들킬 염려가 없을 것 같았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을 저편에서 괴종시계가 땡땡땡 하며 12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모든 게 여전히 고요했어. 아니, 여느 때보다 더 고요했지. 곧이어 나는 나무들 사이 어둠 속에서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뚝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 뭔가가 흔들흔들 움직이더군. 나는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였어. 그러자 저 아래서 야옹, 야옹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 좋았어. 나는 되도록 낮은 목소리로 야옹야옹 하며 응답하고는 불을 끄고 창을 통해 헛간 지붕으로 재빨리 기어 내려갔지. 그런 다음 땅 위로 미끄러지듯 내려가 나무들 사이로 기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톰 소여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 2장. 우린 나무들 사이 오솔길을 따라 나뭇가지에 머리가 긁히지 않도록 잔뜩 몸을 수그린 채 더글러스 과부 아줌마 집에 뜰 저편 끝을 향해 까치발로 살금살금 걸어갔어. 근데 부엌 옆을 지날 때 나는 그만 나무 뿌리에 걸려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지. 우린 몸을 웅크린 채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어. 미스 왓슨네 껌둥이 노예인 덩치 큰 짐 아저씨가 부엌 문가에 앉아있더군. 우린 아저씨 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덕분에 그를 꽤 또렷이 볼 수 있었지. 짐 아저씨는 일어나서 목을 길게 빼고는 잠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 그러더니 거 누구요? 하더군.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듯 하더니 아저씨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와서는 정확히 톰이랑 나 사이에 서는 게 아니겠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말이야. 몇 분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세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꼼짝 않고 있었지. 발목에 가려운 데가 생겼지만 긁을 수도 없었어. 그러더니 이번엔 귀가 가려웠고 다음엔 정확히 양쪽 어깨 사이에 등 한가운데가 가려웠지. 가려워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니까. 그 후에도 난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경험했어. 지체 높은 분이랑 함께 있든지 장례식에 갔을 때라든지
졸리지도 않는데 자야만 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몸을 긁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 어찌된 일인지 수천 군데가 가려워지는 거야. 얼마 되지 않아 짐 아저씨가 입을 뗐지. 어이, 그 누구요? 어디 있는 거요? 제길 확실히 뭔 소리가 나긴 났는디. 그래, 그럼 되겠네. 여기 주저앉아서 또 한 번 그놈의 소리가 날 때까지 귀 기울이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짐 아저씨는 톰이랑 나 사이에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 아저씨가 나무에 등을 기대고 두 다리를 쭉 뻗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의 다리 한쪽이 내 다리에 닿을 뻔했지. 근데 이번엔 코가 가려웠어. 어찌나 가려운지 눈에 눈물이 고일 지경이었지. 그렇다고 차마 긁을 수도 없었어. 그러더니 배가 가려웠어. 다음엔 엉덩이가 가려웠고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지. 그렇게 곤란한 상황이 한 6, 7분 정도 계속된 것 같은데 나한텐 그보다 더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어. 이제는 가려운 데가 11군데나 됐어. 1분도 더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보리라 결심했지. 바로 그때 짐 아저씨가 숨을 크게 몰아쉬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어. 그 덕분에 난 금세 편안함을 되찾았지. 톰이 입모양으로 나한테 신호를 보내자 우린 살금살금 기어서 그곳을 빠져나왔어. 10피트쯤 갔을 때 톰은 짐 아저씨를 나무에 묶어두는 장난을 치자고 속삭였지. 하지만 난 그건 안 된다고 말했어. 짐 아저씨가 깨어나서 소란을 일으킬 테고 그럼 집안 식구들이 내가 집안에 없는 걸 알아챌 수도 있으니까. 그러자 톰은 양초가 부족하니 부엌에 몰래 들어가 몇 개 가지고 나오자고 하더군. 나는 톰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했어. 그래서 짐 아저씨가 깨어나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고 말했지. 하지만 톰이 기어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우겨대는 바람에 우린 결국 부엌에 몰래 들어가 양초 3개를 챙겼어. 톰은 양초 값으로 테이블 위에 5센트를 놔뒀지. 그런 다음 우린 밖으로 나왔는데 나는 빨리 도망치고 싶어 죽을 것 같았어. 하지만 톰은 짐 아저씨가 있는 곳까지 살금살금 기어가서 뭔가 장난을 안 치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톰을 기다렸지. 주위가 너무나도 고요하고 쓸쓸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 톰이 돌아오자마자 우린 뜰 울타리를 돌아 오솔길로 허겁지겁 달아났어. 머지않아 집 건너편 언덕의 가파른 꼭대기에 이르렀지. 톰이 말하기를 자기가 짐 아저씨의 머리에서 모자를 조심히 벗겨 바로 위 나무까지 걸었는데 아저씨는 조금 꿈틀거렸지만 깨진 않았대. 나중에 짐 아저씨가 말하기를 마녀들이 자기한테 마법을 걸어 혼을 쏙 빼놓고는 미주리주 여기저기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 나무 아래 도로 데려다 놨대. 그러고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보여주려고 모자를 나무까지 걸어뒀더나. 그러더니 짐 아저씨가 이 얘기를 또 할 때는 마녀들이 자기를 뉴올리언스까지 데려갔었다고 말하지 뭐야. 아저씨가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얘기는 점점 더 뻥튀기 돼서 결국에는 자기가 마녀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전 세계를 일주했다는 거야. 그 바람에 녹초가 돼서 죽을 뻔했고 등 전체에 안장 때문에 생긴 종기가 수두룩했다는 거지. 짐 아저씨는 그걸 대단한 자랑거리를 여겼고 나중엔 다른 껌둥이들을 본체만 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짐 아저씨의 얘기를 들으러 몇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껌둥이들이 찾아왔고 아저씨는 그 지역의 어떤 껌둥이보다도 존경을 받게 됐지. 낯선 껌둥이들이 입을 해벌쭉 벌리고 서서 마치 짐 아저씨가 무슨 경이로운 존재라도 되는 양 위아래를 훑어보더라. 껌둥이들은 어둑어둑해지면 부엌 난로가에서 늘 마녀 얘기를 했어. 근데 누구든 마녀 얘기를 하며 아는 체를 할라치면 짐 아저씨가 끼어들며 말했어. 참, 네가 마녀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그럼 그 사람은 코가 납작해져서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
짐 아저씨는 톰이 양쪽 값으로 놔둔 5센트짜리 동전에 실을 끼워 늘 목에 걸고 다니면서 이건 악마가 손수 자기한테 건네준 부적이라고 말하곤 했어. 악마가 아저씨한테 말하길 이것만 있으면 어떤 환자라도 고칠 수 있고 또 그가 원할 때 주문을 외기만 하면 많은 마녀들을 부를 수 있다고 했대. 하지만 아저씨는 그 5센트짜리 동전에 대고 어떤 주문을 외는지 결코 말한 적이 없어. 근데 그 5센트짜리 동전을 한번 보려고 껌뚱이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물건을 뭐든 다 아저씨한테 바치더라니까. 하지만 악마가 만진 물건이라고 해서 누구도 그 동전에 손을 대려고 하진 않았어. 악마를 만나고 마녀와 함께 다닌 일로 잔뜩 거드름을 피우는 짐 아저씨는 노예로서는 거의 쓸모가 없게 됐지. 언덕 꼭대기에 다다른 톰이랑 나는 저 멀리 마을을 내려다봤어. 등불 서너 개가 깜빡거리는 게 보였지. 그건 아마도 환자가 있어서 켜놓은 등불 같았어. 머리 위에선 별들이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고 마을 옆 저편 아래로는 폭이 1마일가량이나 되는 전율할 만큼 고요하고 웅장한 그 강이 있었지. 우린 언덕을 내려와 조 하퍼와 벤 로저스, 그 밖에 두서너 명의 애들이 예전에 무드질 공장이었던 곳에 숨어 있는 걸 찾아냈어. 우린 작은 보트의 메인 밧줄을 풀고 2마일가량 노를 저 강하류 언덕 중턱의 우뚝 솟은 바위에 이르러 무태 올랐지. 덤불 속으로 들어서자 톰은 우리 모두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하고는 덤불에서 가장 우거진 한복판에 있는 동굴을 보여주더군. 우린 양초에 불을 붙여들고 엉금엉금 기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약 200야드 정도 기어 들어가자 탁 트인 공간이 나오더군. 톰은 통로를 이리저리 더듬어 간 끝에 개구멍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한 암벽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 우리도 톰을 따라 좁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서 마치 방같이 생긴 곳으로 나왔지. 그곳은 축축하고 땀내 나는 추운 곳이었어. 우린 일단 그곳에 멈춰 섰어. 톰이 입을 열었지. 자, 이제 우린 강도단을 시작할 거야. 이름하여 톰 소여 갱단이야. 입단하고 싶은 자는 선서를 하고 자기 이름을 피로 써야 해. 모두들 기꺼이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톰은 미리 써놓은 선서문 한 장을 꺼내 읽었지. 그 선서문의 내용은 이랬어. 단원은 누구라도 이 갱단에서 탈퇴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떠한 비밀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가 단원의 일원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그 자와 그 자의 가족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단원은 그 명령을 완수해야만 하며 그 자들을 죽여서 갱단의 표지인 십자가를 그 자들의 가슴에 새겨 넣기까지는 먹어서도 안 되고 잠을 자서도 안 된다. 이 갱단의 단원이 아닌 자는 누구도 이 표지를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사용하는 날엔 피소될 것이며 또 사용하는 날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만약 단원 중에서 누구라도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의 목을 칠 것이고 시체는 완전히 태워 그 죄를 사방에 뿌리고 이름은 명부에서 피로 지워버리고 단원들은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으며 그 이름은 저주받아 영원히 망각될 것이다. 모두들 정말 끝내주는 선서라고 하면서 톰한테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고 물었어. 톰은 그중 몇 개는 자기가 생각해낸 거지만 나머지는 해적에 대한 책과 강도에 대한 책에서 뽑아낸 거라면서 격조 높은 갱단엔 모두 다 그런 선서가 있다고 대답했지. 그때 누군가 비밀을 누설한 단원의 가족도 죽여버리는 게 좋다고 하자 톰은 거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연필을 꺼내 선서문에 써넣더군. 그러자 이번엔 벤 로저스가 말했어. 여기 헉 피는 가족이 없잖아. 헉은 어떻게 할 작정이야? 걘 아버지가 있잖아. 톰 소여가 대답했어. 그렇지.
있긴 하지만 요즘엔 통 안 보이잖아. 이전에는 무드질 공장에서 술이 떡이 돼서 돼지들이랑 곧잘 자곤 했는데 1년 넘게 이 근처엔 통 얼씬도 하지 않던데. 모두가 이 일에 대해 의논을 하고는 나를 갱단에서 빼버리려고 했어. 갱단의 일원 중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죽일 사람이 없다면 다른 단원들한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였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모두 쩔쩔매고 있었어. 난 하마터면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 하지만 바로 그때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나는 미스 왓슨은 미스 왓슨을 내놓기로 했지. 그래, 미스 왓슨을 죽이면 되는 거였어. 그러자 모두가 입을 모아 대답했어. 아, 그래, 그 사람이면 돼. 되고 말고. 아, 그럼 문제 없어. 혹도 입단할 수 있어. 그러고는 모두가 바늘로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내 서명했고, 나도 그렇게 했어. 그때 벤 로저스가 물었지. 근데 우리 강도단이 하는 일이 뭐야? 오로지 강도짓과 살인뿐이지. 톰이 대답했어. 근데 뭘 터는 거야? 집이야? 가축이야? 그것도 아니면 이런 돌대가리 같으니 가축이니 뭐니 그런 걸 터는 건 강도가 아니야. 그런 건 빈집털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톰이 말했어. 우린 빈집털이가 아니야. 걔네들한텐 격식이라는 게 없잖아. 우린 노상강도라고. 복면을 쓰고 마차를 길에 세워 타고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시계와 돈을 빼앗는 거지. 언제나 사람들을 죽여야만 해? 그렇고 말고. 그게 상책이야. 다르게 생각하는 권위자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죽이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 물론 동굴까지 끌고 가서 몸값을 받을 때까지 가둬두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 몸값? 그게 뭔데? 나도 몰라. 하지만 그게 바로 강도들이 하는 짓이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 그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 한다고.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 아씨, 무조건 해야 한다니까 그러네. 책에 나와 있다고 말했잖아. 넌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른 짓을 해서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어? 알았어, 톰수야. 그렇게 말하니 뭐 어쩔 수 없지만 말이야. 어떻게 몸값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놈들한테서 몸값을 받는다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바로 그거야. 그래서 말인데 몸값을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음, 잘은 모르지만 말이야. 몸값을 받을 때까지 놈들을 가둬둔다는 뜻인 것 같아. 그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놈들을 가둬둔다는 뜻이겠지. 어, 이제야 좀 알아먹네. 대답이 됐어. 진작에 말해주지 그랬어. 그러니까 저승사자한테 몸값을 받아 낼 때까지 가둬둔단 말이지? 아, 그래도 손이 많이 가긴 하겠네. 인질들이 뭐든 먹어치울 테고 늘 도망치려고 할 텐데. 아, 뭘 좀 알고 말하라고 벤 로저스. 보초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 조금이라도 움직일라 치면 단번에 쏴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보초? 그거 좋네. 근데 놈들을 감시하려고 보초를 서는 사람은 밤새도록 깨있으면서 한숨도 못 자겠군. 내 생각엔 바보짓 같은데. 그보다는 차라리 누군가가 곤봉을 갖고 있다가 놈들이 도착하는 즉시 죽여버리는 게 어떨까?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이봐, 벤 로저스. 넌 일을 규칙대로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핵심은 이거라고. 넌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옳은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한테 감히 네가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지. 안 돼. 우린 규칙대로 몸값을 받을 때까지 놈들을 가둬놔야 한다고. 좋아. 좀 그렇다면 뭐.
하지만 말했듯이 어쨌든 바보짓 같아. 그건 그렇고 여자들도 죽이는 건가? 이- 읽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네. 벤 로저스, 네가 만약 너처럼 무식쟁이라면 차라리 난 아가리 닥치고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여자들도 죽이냐니? 아니지. 그런 얘기가 책에 나와 있는 건 본 적이 없다고. 여자들은 동굴로 데리고 와서 늘 아주 정중히 대해야 해.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그 여자들은 너랑 사랑에 빠지게 될 거고. 그럼 그들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는 거지. 뭐 그렇다면 나도 따를게. 근데 어쩐지 쏙 믿음이 가진 않아. 몸값을 받아낼 때까지 가둬둔 놈들과 여자들 때문에 동굴이 득실득실을 해서 당장에 우리 갱단이 있을 자리도 없을 거 아니야. 하지만 뭐 네 마음대로 해. 난 더는 할 말 없어. 그때 애들이 잠들어 있던 꼬맹이 토미 반스를 깨우자 괜 겁을 집어먹고는 엄마 보러 집에 갈 거야. 강도가 되긴 싫어 하며 울어댔어. 그러자 모두들 토미를 울보라고 놀려댔는데 걘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곧장 집으로 달려가 갱단의 비밀을 전부 일러바치겠다고 하지 뭐야. 그러자 톰은 입을 닫는 대가로 토미한테 5센트짜리 동전을 건넸어. 그러고는 이제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 빼앗고 죽이는 짓을 시작하다고 말했지. 벤 로저스는 일요일 말고는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당장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주일에 그런 짓을 하는 건 사악한 짓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기에 그 문제는 일단락 됐지. 우린 되도록 빨리 모여 나를 잡자는데 동의했어. 그러고는 톰 소여를 갱단의 두목으로, 조아퍼를 부두목으로 정하고는 집으로 향했지. 나는 동이 트기 직전에 헛간 지붕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기어들어갔어. 새 옷은 온통 기름투성이에 진흙투성이가 돼 있었고 나는 완전 파김치가 돼 있었지. 네, 2장까지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이런 내용이었나? 마크 트웨인 특유의 풍자가 정말 가득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노예들을 다루면서 그리고 굳이 그 당시 노예들이 썼던 방언까지도 공부해서 책에서 표현해내면서도 노예들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표현도 나오고 여자들에 대한 것도 네, 지켜야 할 어떤 매너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것들. 자, 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